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서원 주주 여러분들. 저는 서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서원이 현재 기술적으로 계속되는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차트로 들어가서 볼 거지만 왜 하락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주제는 구리의 공급적인 측면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현재 이 가뭄 때문에 이 공급적인 차질이 좀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슈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이슈들을 봐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와 관련된 이슈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구리와 관련된 전망이라던가 이슈가 나오더라도 사실 가격적으로 상승을 이뤄내지 못하면 주가가 크게 변동성을 일으켜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실마리와 단서가 되고 추후에 상승이 나올 때 이런 뉴스가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된다라던가 해당 내용들이 더 붉어지면서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걸 보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이슈가 있으니 중장기적으로 실마리와 힌트를 찾아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냐 보게 되면 이 세계적으로 이 구리광산의 54%가 현재 이 가뭄의 쇼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구리광산의 절반 이상이 가뭄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이 가뭄이랑 구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물의 경우에는 우리 광석을 그러니까 구리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구리 광석을 캐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돌에서 캐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광물에나 원석을 분쇄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냐면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불순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물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장비나 세척하기 위해서도 사실 물은 어디서에나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산에 있어서 사실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물이 줄어든다, 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급적인 측면에서 생산량이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광산의 뭐 한 30%에서 50% 정도가 이 물이 충분한 지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가뭄에 특히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이 원자재 전반의 수급의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는 구리도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뭐 흔히 2차 전지에 쓰이는 뭐 리튬이라던가 코발트 뭐 이런 것도 같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2050년까지 전 세계 구리 광산의 54%와 이 리튬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74%가 이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급적인 측면이 줄어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가격의 앞으로에 대한 상승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바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 감소 위기에 놓인 이 원자재 광산 비율을 보게 되면 뭐 리튬 코발트는 뭐 지금 당장 구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가장 현재는 높은 것으로 이 가뭄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구리 역시 이 가뭄 피해가 사실 54% 정도로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구리의 30% 이상을 생산하는 칠레 같은 경우에도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현재 좀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레의 대표적인 국영 기업 중에 하나가 코델코죠. 유명한 기업 중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해 물 부족의 여파로 인해서 가장 적은 이 130만 톤 정도의 구리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물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칠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대 구리 매장지 중에 하나죠. 이 현재 물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는 대표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구리 생산량 같은 경우에도 11%나 감소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런 공급적인 측면이 계속해서 제한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 구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명하죠. 골드만삭스 경우에는 뭐 구리가 내년 같은 경우는 뭐 15,000달러 15,00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톤당 4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긴 했는데, 요거는 뭐 우리가
낮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이 4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자, 예전에도 이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구리 가격이 4년 정도에 걸쳐서 4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얘네들이 내놓은 말을 보게 되면, 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구리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 같은 경우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는데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는 뭐 솔직히 4만 달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최근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 따른 전력 부족 현상 때문에 이 구리에 대한 수요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치솟았지만, 이 추후에 전기차가 현재는 수요 둔화 현상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추후에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소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소식이 더불어진다고 하면 결국 이와 관련해서도 구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1차 파동이 나왔다라고 하면 앞으로 2차 파동, 3차 파동은 전기차 또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인해서 구리 사용량의 급증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좀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이 나와줬었던 건 아무래도 구리 가격의 상승, 그 전에는 초전도체, 그리고 그 전에도 초전도체죠. 자, 이것만 봐도 사실 서원은 뭐 어떤 실적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사실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이슈가 있을 때는 주가가 오르고, 이슈가 없으면 꺼지고, 이슈가 있으면 오르고, 없으면 꺼지고, 이런 어떤 반복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차트의 전체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이러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채 이렇게 하단에서 기술적 분석에, 그러니까 기술적인 매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단에서 매도가 들어오는 이러한 전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봐도 사실 뭐 이쪽 가격대에서는 지지가 일어날 확률이 높고, 딱 봐도 상단쯤에서는 이슈가 붙어도 매도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매매 전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과거의 백데이터와 어떤 특징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슈가 현재 잠잠해졌기 때문에 여기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나오는 상황에서 가격 상승이라던가 이슈가 불거주면서 또 주가가 되돌아 나가는 모습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